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2일 상호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현대차증권은 804억 원 규모의 잔여 상환, 전환 우선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5월 2일까지 전액 상환하고 5월 20일까지 이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이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유엔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최대 주주 측이 승리했습니다. 최대 주주 측이 당초 제시했던 한 주당 40원에 배당한 건은 이대 주주가 제안한 한 주당 200원 배당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한 주당 70원으로 상향 조정 후 의결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이번 주 코스피 2,600선 깨진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인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증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방향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아침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셨다라고 한다면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2.7% 급락이 나오면서 다음 주 장세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멘탈을 잡으며 어떤 테마주들 그리고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번 시간 동안 조금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고 기준점이 없어지는데 제가 히든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과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단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월 22일 날 포스뱅크란 종목을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바로 이틀 만에 15%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종목들이 길게 가더라도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도 특정한 기준점과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들을 컨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정말로 이런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코테라퓨틱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느냐.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지금 자금이 바이오로 가고 있다. 제약 바이오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온코테라퓨틱스 바로 3일 동안에 14%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특정한 기준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 그 자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3월 13일 대아제약 얘기 드렸는데요. 어때요? 지금 제약주를 히든으로 많이 이야기 드렸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목의 구간에서 대아제약을 얘기를 드렸고 단 이틀 만에 2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락장에서 최고 상승률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을 읽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성공조 3월 6일 날 얘기 드렸고요. 이틀 동안에 하락장 속에서도 25%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순환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어떤 테마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날 오리엔트 종목 얘기 드렸거든요. 제가 정치 테마주의 흐름, 정치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리스크하게 거래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폭의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든에서 얘기 드린 종목들을 기준으로 공략은 하시되 정말로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가 나는 정치 테마주들은 놓치지는 않되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된다. 최근에 또 급락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이 엄청 큰 변동성의 구간에 들어갔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특정한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 히든 종목으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무료로 다 시그널들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시그널 메시지를 실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목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시그널들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가 전략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또는 흔들리지 않는 한번 거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제가 10월 달에 서울 경제 다시 오면서 정말로 높은 성공률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 하락장에는 고전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을 높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등장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 거냐, 누구의 포트를 구성할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히든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들 보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과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상승률 기준이긴 하지만 많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시면 제가 히든으로 얘기를 드리고 대부분 5일 안에 움직였어요. 빠른 종목들은 하루에서 이틀만 해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들 또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히든에서 좀 중장기로 큰 폭의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반등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선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느냐?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이 장중에 주식을 거래할 때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공략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더 빠지지 않던가요? 그죠? 하락장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장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종가에 공략하세요. 종가에 공략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싸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가 베팅 검색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종가 베팅을 통해서 다음 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예상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자는 거거든요. 3월 17일 날 종가 베팅 검색기에 검출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포스코 DX, 대봉 LS,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요. 다음 날 포스코 DX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포스코 DX 검출되고 바로 다음 날 8%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공략하는 것보다 이 종가 베팅 검출기를 통해서 종가에만 딱 공략을 하게 되면 하락장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요. 다음 날 8%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에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실제로 3월 13일 날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을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틀 만에 20%를 급등했으나 검출기에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실제로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은 검색기에 검출이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종가로 공략을 하셨더라도
단 이틀 만에 어떻게 됐다? 20%대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검색기에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종가 베팅이 이렇게 파워풀한 자리, 파워풀한 종목들을 검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검색기의 원리와 실제로 종가 베팅만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로직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하게 접근함과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와 메커니즘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만 해도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과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 했다? 제가 13년 넘게 했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여러분 흑수저에서 출발했는데 저를 방송에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3살 이때쯤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2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깡통을 쳤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단기 매매의 원칙과 로직을 이해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원치 않는 결과를 가지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원칙과 기준점 그리고 시장의 좀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교육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면 퀄리티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본적인 기준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들이 물량을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 영상이 지금 4개짜리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4개짜리 영상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DX, 대화제약 같은 종목들이 검색기에서 검출이 되었을 때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무료 종가 베팅 검색기도 드리고 있으나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행돼야 될 학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해요. 검색기에 검출되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랐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것만 가지면 황금 열쇠를 가진 것처럼 깨닫거나 생각하시거나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또는 하락장 속에서도 내가 멘탈을 좀 잡고 이런 부분들을 케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한번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에서 또는 지수의 움직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리밸런싱을 돕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멘탈 관련된, 마인드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방법. 제가 마라톤 관련된 비유들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여러 번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위들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지쳐서 금방금방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게 뭐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기서 며칠만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씩만 더 버티다 보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힘이 오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포기한 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후회가 크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이스를 끝내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절대 여기서 포기하진 않는다. 뇌동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를 가장 붙잡아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마라톤이 있는데 42.195km인데 실제로 이 마라톤을 절반을 뛰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반 뛴 것 때문에라도 포기하기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몇 년을 공부하셨습니까? 또는 몇 년을 트레이딩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공부하고 속 쓰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감정적으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만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터닝 포인트, 그런 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좋지 않았는데 간밤 미국장 역시도 급락한 다음에 마감이 돼서 월요일장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에는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어떤 루틴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종가 베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오늘 방송 공략 주 한 개 역시도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뿌리가 좀 단단하다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분명히 계좌를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던져주셨는데 그 반등의 시점 나오기 전에 지금 함께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검색기와 더불어서 방송 정보 리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검색기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주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또 정말 종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의 검색기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검색기를 얘기 드리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검색기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경제의 검색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정말로 방송을 처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검색기 속에서는 검색기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원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 종목들을 검출해가지고 실제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서 이런 검색기가 뭘 검출해 주는지 어떤 원리로 검출해 주는지를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러면 채널 막 돌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걸 진짜로 이해하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가죠. 사실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자꾸 내려가기만 하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 대장주들은 올라갈 때 아주 좋고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맞나요? 그 호재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눌림목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살 것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있어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구간을 노려보자. 이 구간을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자. 이게 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 2차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이 실제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예요. 상승했죠. 상승할 때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래 대금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이 첫 번째 구간을 기점으로 종가 베팅한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검색기에서 검출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론 알겠어. 근데 내가 진짜 너가 주는 검색기 그리고 원리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이런 걸 거래할 수 있어?가 중요하다고요. 보세요. 실제로 25일에 검색기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검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얘기 드렸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지 실제로 이 종목의 최저점에 종가 베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검출된 종목들 보면 3A 로직스, 심텍 이 종목들 다 이틀 동안에 10% 이상대 상승을 보여줬어요. 다 비슷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란 겁니다. 결국엔 여기에 정말로 많은 종목들 또는 예쁜 종목들이 검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A급, B급, C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내는 눈만 있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을 통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보세요. 우리로 어때요? 실제로 히든 종목 얘기 드리고 이틀 만에 11%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11%대의 상승이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첫 자리예요. 이게 제가 주식시장을 한 14년, 15년 넘게 실제 전업 투자자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원리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시장은 인간의 심리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똑같은 그림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구간에서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겁니다. 에르스데소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들이 5일선을 깨는 첫날에 분명히 검색기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옥석 가리기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제가 히든 종목들을 거의 한 80% 이상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Y시키면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첫 자리 그리고 이틀 만에 19%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되게 쉽다 생각하고 계시죠? 뭐야? 5일선만 깨면 그냥 반등하네? 그냥 저기서 사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 시장에서 또는 그 테마에서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기 위해서는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아까 드렸던 앞으로 드릴 실제 물량 이동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상승했죠? 5일선 깨고 5거래일 동안에 19%대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패턴들이 비슷한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은 인간의 심리가 응축된 거다. 그 인간의 심리가 응축된 부분에는 특정한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통계치를 통해서 검출된 종목들이 종가 베팅만으로도 다음날 큰 슈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또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히든 종목들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 중에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약 80%가 검색기에서 실제로 검출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1차 목표가를 그 누구보다 빨리 달성한다고요. 5일이 걸리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종가 베팅 기준으로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만으로 여러분들의 환경, 직장인들이 실제로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보이는 종목들을
빠른 기간 안에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중에 화려한 매매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바뀌었나요? 하락장 속에서 어떤 매매들을 하고 계시죠? 계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매매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세력이 물량 이동하는, 메이저가 물량 이동하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4개의 영상인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시간밖에 안 돼요.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말 잘하는 거 같나요? 이 1시간짜리 영상을 정독해서 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진심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 이 정도 영상은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검색기 안에서 추출된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도 해보고 A급, B급, C급 종목들 나눈 후에 그 안에서 종가 베팅 해보자는 겁니다. 장 안 좋죠? 멘탈 처지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딱 하나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식이 잘 안 될 때 방송 보잖아요? 멘탈 더 처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보면 다 100%, 200% 수익 났대. 아니 100%, 200% 올랐대. 근데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매매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죠. 주식을 20년 동안 한 저조차도 그런 매매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그런 매매들은 약간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매매를 못하고 있지? 내가 가진 종목들을 왜 짧게 끊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전을 베이스로 두고 계좌 관리를 베이스로 두고 단타든 스윙이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따 시키실 거예요? 돌파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전한 매매, 내가 직장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종가 베팅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방송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분 안에 함께 하셔서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기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기가 어떤 원리를 갖고 어떻게 종목을 검출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님은 잘 사실 없죠. 그리고 이 검색기로 검출된 종목들이 강한 슈팅 나온 사례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 검색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검색기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까지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검색기, 영상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을 장전, 장중에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문가님, 이번 주 유튜브 방송에서 혹시 종목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너튜브 라이브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STX 그린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실제로 같이 공략하면서 수익도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튜브를 통해서 김보람 전문가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고 왜 공략하는지 라이브로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화요일 날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 조금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너튜브에서는 여러분들과 좀 캐주얼한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주식을 할 때 뭐가 안 되는지, 어떤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말 못할 고민들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 고민들 점점 증가하고 있으시죠?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멘탈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또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계좌 관리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제가 이런 시장에서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섹터
반등의 시점은 어딘지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를 상당히 잘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나스닥이 저점을 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시장도 700포인트는 무조건 깨질 것이다. 그 밑으로 더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드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반등장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좀 별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현실 속에서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브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략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에서도 기준점, 터닝 포인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을 겁니다. 왜냐? 주식에 있어서 그만큼 기준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오름 테라퓨틱을 공략을 했는데 이 공략한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공략을 한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빨간색 부근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부터 김보람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에서 빨간색 선까지 조정이 발생을 하면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방송 중에 무료 시그널들을 드림으로써 이 차트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선에 닿았고 이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오름 테라퓨틱은 당일에 20%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일까요? 너튜브 라이브에서 수많은 종목들을 이 빨간색 기준점을 통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삼행 NC캠 보세요. 상승했죠?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 나오는 이 첫 자리, 이 첫 자리를 기준으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근데 삼양 NC캠 당일 어떻게 됐다? 당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 종목, 이 공략점 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시그널들로 받아보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주도주들이 별로 없죠. 하지만 계속 이럴까요? 분명히 시장은 반등하게 되어 있고 그 반등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으로 시장을 공략할 거냐는 거예요. 인스웨이브 시스템 상승했죠. 조정 나왔죠. 이 조정 발생하고 나서부터 1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하는 포인트, 이 첫 번째 지지점들을 다 무료 시그널로도 남겨드렸고 그 가격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흔들릴 때는 누군가 날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치 리스크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는 한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조기 대선 시즌이 온다라고 한다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전시킬 카드는 진짜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점에서 정책주, 테마주, 인맥주 정말 바닥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폭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혹시나 2월, 3월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됐을 때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됐는데 이러한 종목들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빨간색 닫고 올라가는 이러한 특정한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들 속에서 시장의 주도주들은 당일에도 20에서 30%, 4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료 시그널들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자. 그리고 반등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방송은 주식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현재 계좌 상황도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끝에는 내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해결책도 잘 제시를 해주시죠. 당연히 이 고민 상담 무료이니까요. 유튜브 방송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님이 정치 테마주가 또 주특기인데 이번 한 주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때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초기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계좌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항상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종가 베팅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장중에 막 공략하면 저점인데 더 빠지고 저점인데 더 빠지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게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잘 모른다, 내가 시장에서 잘 공략을 못하겠다 하실 때는 종가 베팅만으로도 직장인의 환경에 맞게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어떤 종목들을 검색기에서 추출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제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드려요? 첫 번째 당연히 마인드고 두 번째는 기법일까요? 검색기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주식에서 80%는 종목 선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되지 않은 종목을 선정한다? 그 종목들의 기법, 테크닉, 검색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좋은 고기가 있어요. 너무 질 좋은 고기, 너무 질 좋은 생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가니쉬가 필요한가요? 어떤 요리법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기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죠? 회도 썰면 그냥 맛있잖아요. 그죠? 종목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좋은 종목은 어떤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또 하품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중요한 건 뭐다? 일봉상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20%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거래 대금이 여러분 최소한 1,000억은 넘어줘야 돼요. 진짜 모자라도 500억은 넘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재료가 중요해, 재료가. 다음이 기대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옛날에 어떤 막 스토리텔링? 아니면 어떤 이솝 우화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론을 다 알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이거 그렇게 끝났는데 재미없잖아요. 그죠? 종목도 항상 다음에 이게 뭐가 나올지, 다음에 어떤 호재가 있을지, 얼만큼 상승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공략을 하셨을 때 정말로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5일선을 깨는 첫날을 기준으로 종가 베팅하면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VT예요. VT는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화장품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상승했죠. 상승할 때 재료가 좋았고요. 거래대금이 받쳐줬습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어가는 한 2,000억대 가까이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드렸죠? 최소한 1,000억은 넘는 것이 좋다. 진짜 안 돼도 500억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첫날 종가 베팅 하셨다면 VT는 다음 날 20% 이상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거 하락장 때 좀 안 되던데? 맞죠. 하락장 때도 무조건 이렇게 칼같이 반등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또는 자율주행 아시죠? 자율주행이 평탄한 길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평온하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막 급격한 길이 나오고 너무 위험한 길이 나오면 여러분 핸들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당연히 핸들 잡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동이 심해지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율을 하거나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핸들을 잡으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동기어 상승했죠.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날이 이 구간입니다. 재료 좋았죠. 호재가 받쳐줬죠. 그 호재를 기반으로 이틀 동안에 20% 이상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르는 종목들, 지금 공략하는 종목들이 어떤 호재로, 어떤 재료로 왜 상승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거래대금은 얼마입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분석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것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노력들로 시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아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5일선을 깨는 종목들을 검출하고 싶은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검출하는지 그 종목들의 성과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받게 될 검색기가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검출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이에요. 최근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3월 26일 날 실제로 검출된 종목은 나인테크와 시노펙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나인테크랑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검출되고 다음 날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때요? 시노펙스 검출돼서 5일선을 깨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결국엔 장대 양봉이 한 번은 나왔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나인테크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깨니까 이 5일선을 깬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별로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도 종목들 밀리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으면 그래도 계좌에서 빨간불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3월 26일 날. 3월 26일 날 시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는지. 최근의 시장들 여러분들이 공략한 종목들의 성적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날 아이언 플러스 우리로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왔죠. 어때요? 다음 날 이스페타시스 이틀 동안에 1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언 플러스 이틀 동안에 3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2월 달은 지금 시장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 따라서 상승률의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되는 매매 기법이다. 그래도 옥석을 가리면 이런 시장에서도 반등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월 13일 종목들이 나왔죠. 1월 13일 날 검출된 종목들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센즈랩 3일 동안에 30% 상승했습니다. 어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재료가 가지고 거래대금이 충족되고 이 기준점을 지킨 종목들이 5일선을 깨는 첫날에 이 구간대에서 3일 만에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실제로 검출해드렸다는 거예요. 방송이 이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5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하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IMT 상승했죠. 5일선 깼죠. 5일선 깨고 나서 3일 동안에 25% 상승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저게 맞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저게 맞는데 제가 장중엔 저걸 못 하겠어요. 또는 계속 눈이 더 공격적인 매매 또는 뭐 돌파 매매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가 베팅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패턴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 리소스 3일 동안에 22% 상승, 전진건설로봇 이틀 동안에 12%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월별로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5일선을 깨고 나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 말 하락장 속에서도 종목들이 수익 실현할 구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해하고 공략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영상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검색기 주세요, 영상 주세요. 실제로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영상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함께 공부해보자. 그리고 검색기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이게 1층이 아니고 지하 2층, 3층, 4층 그 이하까지 있었던 경험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종가 베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종가 베팅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종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냐 살펴봤더니 재료와 거래대금 확장성까지도 모두 다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데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하단을 좀 참고하셔서 검색기에서 검출된 종목 중에서 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빠른 슈팅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주에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제가 원래 단기적인 종목만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약간은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 그리고 홈런을 칠 만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냥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고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같이 공략을 해보시거나 전략을 갖고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성창투예요. 대성창투 왜 가져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박스권 중에서도 첫 번째 상승했던 이 상승 모멘텀을 깨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성창투를 가져온 이유는 차트적인 이유로 주가를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뭐다? 정책주입니다. 정책주인데 누구의 정책주다? 아니요. 누구의 정책주가 아니고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면 그 누구라도 대성창투와 관련된 또는 정책의 창업, 일자리, 벤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문제 뭐예요? 뭐 일자리, 젊은 청년들, 벤처 이런 게 사라지고 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건 3번의 대선이거든요. 3번의 대선 동안에 대성창투가 엮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테마의 주도주가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성창투가 지금 차트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데 혹시라도 조기 대선의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정책주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총이 높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의 위치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 중에 정치적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대성창투는 공략가는 시초가입니다. 근데 손절가가 더 중요해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보다 손절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좀 늘어지기 시작해서 주가가 또는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지 않으면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100원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2차 목표가 무시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좀 홀딩해서 우리가 좀 상처받은 계좌들을 좀 케어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성창투 같은 종목들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대성장도였습니다.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슈팅이 기대되는 이 종목이거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부런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꾸려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함께 하시기 바라겠으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